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학의 이 초기 역사들 이쪽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1차 때 다루게 될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각과 지각이라는 부분은요, 인식론이라는 심리학의 시작,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구성하느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에 있어서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우리가 지각함으로, 이해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정신물리학적인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인식론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심리학과 무관했던 생리학이 과학이라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특별히 생리학, 생물학 중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연관이 있는 뇌 연구, 신경계 연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쓴 책에서는 이 생리피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굴러 들어온 덜이 박힌 돌을 빼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학과는 무관하게 생겨난 분야인데 이게 과학이라는 심리학의 핵심 기준에 맞으니까 이제는 심리학의 중심이 마치 생리심리학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뇌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알려면 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리심리학입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신경계고 내분비계, 호르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생리심리학입니다. 자, 그 다음 학습심리학은요, 이 행동주의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근접성, 수반성 논쟁,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습심리학입니다. 학습심리학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그런 학습 클리닉 하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학습이라는 큰 포괄적인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인간을 이 정보 처리 관점에서, 그래서 과학적인 기준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의 인간의 정신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1960년대 이후로 생겨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조주의와 기능주의도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논쟁 자체가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자꾸만 발전을 하면서 어쩌면 인간도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했다가 출력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정보를 저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험을 과학적으로 했더니 증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와 정서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요 인식론이라는 흐름에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 행동을 하죠? 왜 모티베이션이 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로 이모션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 감정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모티베이션, 이모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모션 자체가 모션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가, 동기가 어떻고 그 이면에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가, 그래서 동기와 정서도 이제 기초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삐아제를 비롯해서 인간의 정신 과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발달 심리학입니다. 성격 심리학도 심리학이 굉장히 주류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류가 아닌 겁니다. 이 성격도 역시 심리학자들의 이런 발전 역사에서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는, 그래서 막상 다른 쪽을 띄어내고 보면은 성격 심리학이라고 할 만한 게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 인간의 성격을 뇌관점에서 다룬다면 그건 생리심리학이고요. 인간의 성격을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그건 학습입니다. 인간의 성격을 사람의 판단에서 찾는다면 그건 인지심리학이고요. 인간의 성격의 왜곡과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다면 그거는 심리치료 파트겠죠. 그래서 성격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말이어서 성격 심리학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야들이 한 사람을 다루었다면 사회심리학은 환경 속의 사람을 다룹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까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원래는 지각 파트에서 연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런 전체 어떤 사회 전체에서의 한 개인 이런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명제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개개인, 분석, 작은 걸 파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만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 전체 맥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